도시개발구역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을 할 때는 반드시 뭐가 돼 있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보십시오. 도시개발구역으로 돼 있는데, 위에 보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있고, 지정이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보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됐다는 얘기는 이미 선제를 하고 있다는 뜻이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면 준비 중이라는 뜻이야. 재개발,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비구역인데 보면, 정비구역인데 여기 보면 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없죠. 이건 지금 이제 시작하려고 만든다는 뜻이고, 여기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들어가 있으면 진행이 상당히 됐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면 재정비 촉진지구인데도 여기 보면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이건 지정이 돼 있죠. 이거 어떻게 보면 추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보면은. 그만큼 지구단위 계획구역 됐다는 얘기는 진작이 빨리 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파트 3의 타법령입니다. 타법령. 자, 제가 아까 타법령은 뭐라 그랬죠? 아까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내 땅 번지수를 가지고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번지와 내 번지가 규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내 번지 자체를 가지고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의 규제를 할 수가 있고, 법에서 토지에 사용하는 걸 규제를 할 수가 있는데, 타법령은 내 땅에 규제를 하기는 하는데, 내 땅에 때문이 아니라 내 옆에 때문이에요. 자, 보면, 자, 보십시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있죠. 그럼 군사시설이 있으면 500m는 무조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에요. 근데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도 아무 관계도 없이 건물을 지을 수도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있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적용을 받아서 못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군사시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500m 안에는 적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일단 지정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문화재도 있죠. 문화재도 마찬가지로 내 땅 옆에 문화재가 500m 안에 있으면 문화재 보호구역이야. 근데 문화재 보호구역에다가 내 땅에 집을 질 때 문제가 있냐면,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문화재 보호구역은 보호구역이지만 가격도 안 나오고 지쳐도 된다, 이럴 수 있고, 아니야, 거기는 6층 이상 지으면 안 돼, 아니 거기는 지으면 안 돼, 이렇게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내 땅에 대한 번지수를 가지고 규제를 하는 거고, 이건 뭐야? 타법, 내 땅이 아니라 내 땅 옆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것인데,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문화재 보호구역이라고 했는데, 문화재 보호구역은 문화재에서 500m 떨어지면 전부 다 문화재 보호구역을 만데, 막상 건물 짓거나 무엇을 행위할 때, 문화재 보호구역이지만 당신 그 건물 짓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문화재 보호구역도 있고, 거기는 2층 이상 16m 이상 지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있을 수 있고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타법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타법령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은 내 땅 옆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타법령이 될 수도 있지만은 지목에 의한 타법령도 있을 수 있다. 제가 제일 먼저 지목에 의한 타법령은 뭐 보면은 공원, 도로, 농지, 임야, 이게 대표적으로 지목에 의한 타법령에 보면 공원법 적용받죠. 도로법 적용받죠. 농지법 적용받죠. 임야, 산지관리법 적용받죠. 근데 도로나 공원은 무조건 못 짓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데, 뭐냐면은 농지나 임야는 규제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고 지금 먼저 그 타법령을 가지고 먼저 지목에 의한 타법령, 농지와 임야를 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타법령 이해 가시죠? 타법령. 예. 타법령. 주변에, 예.
아까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내 번지수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탐험령은 내 땅이 뭐가 있을 때 일괄적으로 전부 다를 규제를 받게끔 하는데 막상 규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먼저 뭐야? 임야. 임야는 보존산지와 준보존산지로 나뉘어집니다. 두 개. 지목이 임야인데 보존산지라고 할 수도 있고 준보존산지도 있는데 어떤 산지라고 아무것도 안 적혀져 있는 임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 안 적혀놓은 임야는 산지관리법에 규제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준보존산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추천 물건을 어저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골랐는데 사실 어떻게 고른 것 중에 그 하나가 강화도에 있는 임야를 하나 골랐어요. 임야를 골랐는데 제가 추천을 하면서 처음에 사람이 여러 명이야. 너무 여러 명이고 한 번밖에 안 떨어졌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추천을 아까 뺐다가 다시 이건 해도 되겠구나 하고 다시 보내는데 그게 뭐냐면 그 도로를 가운데 두고 두 임야가 나왔는데 강제 경매가 1,000만 원 때문에 나왔어. 그러면 이거는 취해야 될 거다. 취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추천했는데 막상 취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우리 영숙 씨 아파트 4억짜리 부부가 살고 있는 거 2억 얼마로 떨어져 갖고 2억 얼마에 낙찰을 받았거든요. 2분의 1을. 근데 그게 강제 경매로 1,000만 원 때문에 나왔단 말이에요. 당연히 취하시킬 줄 알았더니 가서 얘기했더니 그래 네가 2분의 1 낙찰 받아서 어떻게 할 건데 너 맘대로 해봐. 이런 데 있는 거야. 그리고 황당한 건데 물론 그럴 수도 있다 이러니 그건 모르는 거지. 진짜 조금 아는 사람 같으면 취하를 시킬 텐데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것도 임야인데 사람은 한 여러 명이야. 그때 7명, 8명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 풍속을 받아서 같이 갖고 있는데 좀 복잡하지 않는가 싶었는데 가만히 봤더니 1,000만 원의 착본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취하가 되겠구나 싶은데 어떤 생각에 또 그렇게 또 희한하게 또 취해 안 시키면은 또 주인이 여러 대다 보니까 주인으로 산 사람은 취해 안 시키면은 할 수 없이 다 팔아 나눠 가져야 되겠는데 이거 공익용 산지면 안 되지 않냐 싶어서 내가 토지 연결을 다 떼고 다 봤더니 준보존산지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추천해 제가 기부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보면 이번에 추천한 거는 그 땅이 이제 큰 땅이 한 몇천 평 되는 땅이 안성에 넣은 땅이 30m짜리가 지금 20m까지 떨어지는데 아주 좋은 게 하나가 있고 고3 저수지 앞에 한 500평 나온 게 있는데 그때 한 5억짜리인데 지금 3억까지 하나 떨어진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오창에 또 이제 1,000몇백 평인데 그것도 그건 상업지역이더라고요. 그것도 뭐 몇백 평인데 그것도 30억짜리가 20억 얼마까지 떨어지기 위해서 땅을 좀 몇 개를 이렇게 고르는 게 있는데 사실은 보면은 땅은 공양용지, 창고용지가 최고로 돈인데 전원주택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만한 땅이 지금 생겨나서 조금 내가 30m이기 때문에 감정가격이기 때문에 좀 할까 하다가 그래도 내가 이 권리 분석을 강의하고 뭐 하는 사람으로 우리 수강생이 뭐 돈이 모자라서 못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또 서너 명이 어울려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 정도 땅이 넓은 거니까. 그리고 안성이나 오창에 환경이 변해가는 건 뭐 볼 것도 없는 거니까 낙찰을 받으면 돈이 되겠기 때문에 제가 한 게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혹시라도 취하를 안 시키면 다 팔아서 나눠 가져야 되겠다 제가 자세히 봤습니다. 뭐 또 거기가 북한하고 가까워가지고 항공사진을 보이지 않아서 또 구글 사진으로 가갖고 다 이렇게 봤더니 뭐 괜찮은 것 같아서 추천을 했습니다. 뭐. 하여튼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임야는 보존산지와 준보존산지로 나뉩니다. 보존산지는 공인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로 다시 나뉘어지는데 임업용 산지는 거의 나무 심는 거 말고는 거의 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선생님 어떻게 맞습니까? 거꾸로 말씀하시는 게 공인용 산지가 어려운 진짜 손대기 어렵고요. 임업용 산지는 예, 임업인들은 손댈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저도 제가 산림조과서 요즘 오늘 조합장님 근데 준보존산지는 산지관리법에서 규제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 준보존산지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규제는 없지만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경사도, 임목본수, 표고도는 봐야 됩니다. 임야의 경우에 특히 경사도, 임목본수, 표고도 그거는 봐야 되는데 그냥 준보존산지구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경사도, 임목본수, 표고도가 문제가 있을 때는 개발행위 허가에서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지관리법에서 막히는 것이 아니라 개발행위 허가에서 막히는 겁니다. 산지관리법에서는 준보존산지라는 건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막히는 것으로 막힙니다. 그 다음에 막히는 것이 개발행위 허가에서 막힐 수가 있겠죠. 임업용 산지, 산림조성과 임업용 개발에 증진을 해요. 공인용 산지, 임업용 생각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스럽게 보존, 산지 건강보호, 국민휴관지 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해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이 지정하는 산지. 임업용, 공인용. 아, 공인용이 농업인이, 어업인이 주택을 줄 수 있네. 공인용 산지. 임업용 산지에서는 그것도 안 되는 거고, 여기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네. 역시 제가 보면 모르는 거는 하사장님한테 여쭤봐야지 잘 알아요. 이제 보면 농업인과 업의 실치에서 보면 330제곱미터 이하일 거, 뭐 이렇게 해서 있고, 자, 13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준보존산지라고 하더라도 내 땅이고 내 임야고 준보존산지라고 하더라도 내가 나무를 빌려면은 벌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아니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든지 벌목 허가, 그러니까 개발행위 아니면 나무를 빌려면 벌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벌목 허가를 받지 않고 본인이 나무를 비게끔 되면 이렇게 보면은 불법 임야 훼손 토지라는 것이 이렇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집어넣게끔 되면 여기가 준보존산지라고 준보존산지고 도시지역의 보존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이라도 이것이 지어지기 전에는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땅을 이렇게 한 거는 처음 봤어요. 예전에 임야를 하나 낙찰을 받아가서 거기를 찾아갔더니 담당 공무원이 제가 이렇게 봤더니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그 임야 가운데를 나무를 다 비워내고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을 경매가 나와서 낙찰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갔더니 아 이거는 임야인데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나무를 비웠기 때문에 이거 원상 복구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이거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산지 전형 안 해줍니다. 이렇게 해갖고 바깥에는 없어도 자기 내부 서류를 보여주면서 이게 불법으로 이렇게 된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된 게 있기 때문에 이거 고치셔야 됩니다. 이런 적은 있었는데 이렇게 토지 이용객 확인원에다가 불법 훼손 토지 적어놓은 건 나 이거 처음 봐요. 이렇게 불법 훼손 임야가 됐을 때는 이거를
원상복구 시키기 전에는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원상복구 시켜야 된다. 불법 훼손된 임목 등의 사실명시 해제 방법. 원래 나무가 심어져 있던 곳에 항공사진을 보면 다 심어져 있던 거에 임목 분수에 120%를 심어놓고 3년 동안을 지나서 그 나무가 살 수 있게끔 만들어지면은 3년 후에 그 이 불법 해미소는 걸 지어준다는 뜻입니다. 그 전에는 안 지어준다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 이거 먼저 내가 이거 가봤더니 이거 왜 이렇게 비었냐 했더니 이렇게 잘못 비었다고 해갖고 이걸 해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해서 내가 봤더니 거기다가 산소를 2개 만들어 놨더라고요. 산소를 2개를 만들어서 이제 그 사람은 산소를 만드느라고 비었다 이렇게 했는데 안 주죠. 그래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무 심어놓고 3년 동안 심어놔서 그 다 잘 자라게 그래서 나무 이렇게 잘 자라게 했습니다. 해야지 지어주지 안 지어준다. 지을 수 있는 방법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땅을 이렇게 보러 갔을 때 보면은 나무가 땅이 이렇게 임야인데 평지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있거든요. 평지로 만들어진 게인데 그 평지에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면 나무가 이렇게 줄을 지어서 이렇게 딱 맞추는 게 이렇게 심어놓은 게 있는데 가끔가다 내가 이렇게 보면 이거는 불법으로 임야 했다가 원상복구를 하자면 아무것도 안 된다 보니까 원상복구한다고 줄 맞춰서 이렇게 딱 다시 심어놨구나 하는 거 싶은 게 보이는 게 있어요. 보면. 아까 제가 안성에 땅이 나왔다 그랬죠? 네. 안성에 그 땅이 나왔는데 지목이 임야예요. 임야인데 감정평가사가 이렇게 적어놨더만. 이제 내일 모레 보시면 아는데. 담당 공무원과 유선으로 전화 확인한 바 개발행위 허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또 그 밑에 담당 공무원과 유선으로 통화한 바 건축 허가는 취소되었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땅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건축 허가를 받아서 제가 보기에는 지목이 임야에서 이렇게 임야로 있었을 텐데 지금 현황은 평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통보공사를 했다는 뜻이에요. 개발행위 허가 받았다는 뜻이고 건축 허가 받았다는 뜻인데 자, 그 땅에 그 임야에 지금 뭐예요? 건축 허가는 취소됐다 그랬죠. 개발행위 허가는 아직 살아있다 그랬죠. 낙찰 받아도 돼요? 안 돼요? 돼? 안 돼? 왜 돼? 건축 명의자 변경으로 아니, 자, 보면, 자, 이겁니다. 건축 허가를 받아서 착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착공할 수 있는 허가는 취소되지 않아요. 그 허가는. 그리고 하나의 땅에 하나의 건축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땅을 사는 건 뭘 사는 거라 그랬죠, 제가? 사용의 권한을 사는 거라 그랬죠. 근데 다른 사람의 허가를 받아서 나한테다가 돈을 지불해서 사용의 권한은 안 넘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꺼리는 거예요. 그런데 건축 허가를 받고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은 그 허가는 취소된다 그랬죠. 근데 허가는 취소됐대요. 근데 지금 감정평가사가 조사를 해봤더니 뭐는 살아있대? 개발행위가 살아있대. 그럼 지금 살아있어? 죽었어? 개발행위 살아있는 거죠. 개발행위 허가는 2년 안에 준공식기 예전은 자연으로 취소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감정평가사가 물어봤을 때 하고 지금하고는 1년 지났어? 안 지났어? 지났죠. 그리고 제가 그런 땅을 많이 가서 담당자를 만나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개발행위 허가 취소됐고요. 우리가 원상복구만 시키면 되는데요. 원상복구라고 해봐야 내년 봄에 나무 심으면 원상복구가 끝나는 건데요. 그거 너무 상관하지 마시고요. 지금 낙찰을 받아서 새로 개발행위 허가 신청하세요. 해줄 테니까요.
개발의 허가가, 그러니까 허가가 죽지를 않아가지고 내가 허가를 받기 어려울 때는 문제가 있지만 개발행위 허가라는 건 2년 안에 준공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가 되는데 뭘 걱정을 하냐. 그 건물 거기에 막 이렇게 건물이 좀 젖어 있으면 어때요? 바닥 봉우리가 쳐져 있다고 하면은 예. 그 착공계를 낸 거거든요. 그 허가는 취소가 안 돼요. 그때 그 사람을 상대로 그 바닥 봉우리 철거 소송을 해야지 되겠죠. 지금 우리 그 김영준 사장님이 그 천안에 계신 분이 그 천안에 있는 그 공장 부지를 그때 7억인가 8억 얼마 된 게 2억 얼마까지 떨어진 거를 낙찰을 받았는데 그 바닥 봉우리가 쳐져 있거든요. 그 바닥 봉우리 쳐져 있는 걸 갖고 철거하고 지조 소송했더니 조정으로 해라 그래갖고 그 사람은 1억 달라고 그러고 나는 1,000만 원 이상 주지 말라 그랬거든요. 결렬이 된 거예요. 그럼 다시 이제 판결로 가면 결국은 콘크리트를 치고 있어도 지조 판결을 내는 거예요. 그럼 그 돈 지조 내놔야 되는 거거든. 그걸 압력을 주는 거야. 그래서 적당한 가격에 합의를 해야지 되는 거죠. 하여튼 불법 훼손된 임야인 경우에는 나무를 심어서 3년 이상을 다 식재를 해서 그것이 원상복구가 됐을 때에 불법 훼손 임야를 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준보존 산지라고 불법으로 한 것이 있을 때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농지법에 의하면 3년 이상 농사를 지면 농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임야에다가 나무 비워갖고 내가 3년 이상 농사를 지면 그 농지법 적용받는 게 맞아요, 틀려요? 불법 행위가 안 되지. 그러니까 농지를 하기 전에 불법 인양을 전용한 것이 먼저 범죄 행위가 있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농지를 불법 전용하지 않은 다른 아무 땅에나 나무를 심어놓고 농사를 지었을 때 그거는 3년 이상 농사를 지면 농지법 적용된다는 얘기, 불법 적용한 거를 용서해 준다는 뜻은 아니죠. 그러니까 임야에다가 내가 그냥 불법으로 농사를 지어놓고 3년 지났으니까 이건 임야 아니고 농지입니다 하고 우기는 건 잘못된 거라고. 임야인데 나무가 없었겠는 상관없지 않나요? 네? 임야인데 나무가 없었겠네. 아니 나무를 심었는데 예를 들어서 나무를 비지는 않았으면 유실을 심어놨다. 이 임야에다가 유실을 심어놓는 거는 잘못은 아니죠. 뭐. 무단 형질을 변경하는 보건 방법. 훼손 전 경소대 100% 이상을 설도 청토해야 된다. 청토해야 된다 했는데, 여기 법규에는 보면 이렇게 돼 있지만은, 어느 담당자도 먼저 있던 것만큼 흙을 다시 쌓아놔라고 우기는 담당자는 없어요. 먼저 흙을 쌓아놓으면 그것이 태풍에 의해서 사태가 나서 사람 다치면은 그게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은 원상복구를 뭘로 보냐면 옛날처럼 했던 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피해를 줄 수 않게끔만 만들어놨으면 원상복구 한 걸로 보더라고요. 담당 공무원들, 일선에서 실질적인 공무원들은 원상복구는. 자, 이제 또 하나는 농지죠. 농지는 농업진흥지역만 아니면은 농지법 때문에 건물을 못 짓는 건 없죠. 다만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야 되는 거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건 있지만은 못 짓는 건 아니죠. 지을 수는 있습니다. 절차와 방법이 들어가는데 농업진흥지역인 경우에는 못 짓는 거죠. 제가 내일 모레 추천하는 물건 중에 하나서 농업진흥지역은 아니지만 농림지역이 하나가 나온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안성에 있는. 그런데 농림지역이 좋아요? 관리지역이 좋아요? 관리지역이 좋지. 관리지역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네? 농림지역하고 관리지역하고 지금 관리지역이 좋다 그랬잖아요. 농림지역하고 관리지역이 지금 관리지역이 좋다 그러셨잖아요. 관리지역이 좋은 이유. 돈 되는 게 좋긴 개발하기. 재벌은 이제 건축 허가를 받기가 쉽다 어렵다 차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농업진흥지역이든지 농림지역이든지 건물이 지어진 걸 산다 그러면 관리지역이 좋아요? 농림지역이 좋아요? 농림지역은 감정가가 싸잖아. 예. 지금 다 지어져 있어. 그러면 농림지역이 더 좋은 거죠. 농가주택인가 보죠. 농가주택으로 누가 애를 써서 지어놓은 거지. 그렇지만 그 지었다고 해서 그게 지역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짓기가 힘들지만 지어놓은 걸 사는 데는 농림지역이 더 좋다는 얘기고, 감정가도 그 옆에 관리지역보다 농림지역은 감정이 더 훨씬 싸게 됐으니까, 싸게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싸게 샀으면 더 준 거죠. 뭐 그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다. 이제 우리가 그런 면에서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농지 소유 제한. 참, 진짜 농지는 농사를 지을 사람이 아니면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저희 여태까지 강의를 그렇게 했거든. 그 제가 이번에 지금 농지법을 새로 쓰는데, 농지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 농사를 안 짓는 사람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 두 개는 다릅니다. 뭐, 이 얘기는 뭐냐면, 농사를 지을 수 있다면 농지취득 자격증 명서를 발급을 받고, 용농계획 의지를 보고 용농계획서를 보고 판단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농지취득 자격증도 없이 그냥 농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 농사를 지어야 돼, 안 져도 돼. 안 줘도 되니까 영농계획도 없이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그랬는데 제가 처음에는 이 법만 보고 그런 식으로 교재를 썼는데, 이거 내가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재를 내가 강의 잘못 썼구나 싶어갖고 지금 다시 다시 교재를 다시 지금 고쳐서 쓰고 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사는 경우와 농사를 안 짓는 사람도 농지를 살 수 있는 경우, 농지 취득 자격증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농사를 안 줘도 무조건 농지증이 해주는 경우, 좀 이렇게 제가 좀 표현이 나왔는데, 하여튼 간에 농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법령에 대한 규제이기 때문에 농지는 농지에 대한 따로 강의가 있을 거고, 오늘은 보면 농업진흥지역이만 아니면 농지법에 대한 규제는 없는 거다, 이런. 농지법에 규제가 없다는 뜻은 그 농지도 용도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용도 지역이 지구 구역이 있으니까 그 용도 지역 지구에 의해서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단 조건은 주택을 질 때는, 농지를 주택을 질 때는 200평 이상은 안 해준다. 그렇지만 농업용 창고를 진다가 뭐 한 대를 더 해주기도 하죠. 그렇지만 개인으로 주택을 진다고 할 때는 200평 이상은 안 해준다. 그 규제만 있는 건 알고 있으면 돼요. 농업진흥지역이나 농림지역이라도 건물이 지어진 거를 살 때는 관리지역이나 마찬가지로 아무 문제가 없다. 가격만 결정하면 된다. 농지법 32조에 보면 용도구에서 행정하는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는 할 수 없다. 관련된 행위를 할 수 없다 했는데, 다만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 보면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및 이용이 설치 있죠. 농업인의 뭐에?
공동생활. 참 이거 기가 막힌 거든. 제가 이게 경기도 광주에 살면서 이 경험했던 거를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보면 제가 아까 농지를 10만 원 주고 샀다 그랬잖아요. 사가지고 제가 거기다 집을 하나 지었어요. 10만 원씩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때. 그 당시에 한 20만 원 가는데 급하게 판다고 그래갖고 10만 원 주고 샀어. 그 대신 내가 일시불로 준다 그랬어. 그리고 내가 그 공인중개사한테다 뭐라 했냐면 10만 원을 팔게끔 하고 내 일시금으로 주고 이거 일시금으로 주는 건 내가 성사시키면 내가 따로 500 줄게 그랬더니 그 공인중개사 나를 설득하러 왔다가 알았습니다. 그 사람을 설득하라고. 그냥 한 3일 만에 하라고 이제 샀어요. 사갖고 내가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집을 짓다 보니까 금방 한 3, 40만 원 올라갔어요. 이제 10만 원짜리가. 우리 그 조그만 동네에서 집을 지어서 한 3, 40만 원짜리 땅으로 올라갔다니까 이 사람이 화가 잔뜩 나갖고 진짜 면사무소 가갖고 우리 그 면사무소 담당자한테다가 멱살을 잡고 너 내가 그 땅 집 못 짓는 땅이라고 그래서 서울로한테 10만 원씩 주고 팔았는데 너 그놈 새끼한테 도대체 얼마 처먹고 거기서 집 허가를 내줬어. 이러고 멱살 한번 잡았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무슨 내가 그 사람한테 했습니까? 그 사람이 농업인으로 만들어갖고 신청했기 때문에 해준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때서야 농업인을 해주는 겁니까? 그래서 농업인 당연히 해주죠 그런 거야. 그 사람은 농업이잖아. 평생 농사를 짓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이제 가운데가 도로 나면서 그 앞으로는 한 1,000몇백 평이 있고 쪼가리 땅으로 쪼가진 거를 이제 우리 팔았고 그 앞에 쪼가리가 한 3, 400평이 남은 게 있었어. 가운데 도로가 있고. 근데 이쪽 1,100평은 큰 거는 팔았고 그 쪼가리 남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 나 저기 뭐야 저기 뭐 300평 몇 평에 그것도 농업 짓는데 집 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질 수 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랬더니 금방 멱살 잡았다가 아이고 미안해. 알았어 미안해 이러고 가서 신청을 했어요. 허가 났어 안 나서? 또 안 났어. 왜 안 났냐 했더니 농업 보면 농업인이 주택이 없을 때 허가가 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옛날부터 살고 있던 집이 있잖아. 허가 안 났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우리 그 길을 올라가면서 술 먹고 소리 지르면서 어떤 개놈이 이 땅에 법을 만드는 나가 평생 농사를 짓던 나는 그 땅에 집을 못 짓는데 저 서울에서 오는 저 새끼는 금방 집을 짓는데 나는 못 짓고 어떤 개떡다구 같은 새끼가 있다고 법을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다고 소리 지르더니 나중에 또 화가 나니까 그 담당자에 또 간 거야. 너 생각해봐라. 막 해갖고 막 소리 지르고 나니까 저기 우리 그 면사무소 담당자가 착해가지고 영감님 제가 영감님도 그 300평짜리 땅에 집 짓는 법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렇게 치시면 됩니다. 그거 가르쳐 줬는데 진짜 집을 줬는데 뭐를 짓냐면 농기계 수리센터로 지었어요. 그때 그럼 내가 그 맞은편에 농기계 수리센터 짓는 거 보고 농업 짓는 지역에 농기계 수리센터도 짓는구나 하는 걸 내가 그때 알았어요. 근데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 농기계 수리 원래 보면 이런 것은 용도 변경이 안 돼요. 5년 동안 용도 변경이 안 되거든요. 그대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농기계 수리센터를 지어도 농기계 수리센터 집은 지었는데 새 들어올 사람이 없잖아. 다른 새를 들어오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애써 조립식으로 짓기는 잘 지었는데 그렇게 짓는 방법도 있네. 근데 누가 새가 들어오겠는가 하고 봤더니 한 2달 후에 새가 들어왔어. 카센터가 들어왔거든요. 거기가 사거리고 이렇게 코너로 보니까 카센터가 들어왔는데 카센터 이름이 농기계 수리센터야. 나는 내가 보면 명지 도시개발 아카데미에서 이름을 짓듯이 그 카센터 이름이 농기계 수리센터야. 농기계 수리센터 크게 해놓고 밑에다가 조그맣게 카센터 해놓고 거기 경운기 2개 엎어놓고
가게 하는 거 보고 또 저런 방법도 있었네 싶었는데 누가 가서 또 뭐라고 했는지 나중에 보니까 그 간판 농기계 수리센터를 또 지워버렸더구만. 한 2, 3년 후에 가서 봤더니 또 뭐라고 또 그랬는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제 얘기는 보면은 농업진흥지에서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구판장 뭐 이런 거 어린이 놀이터 이런 거나 허가가 나요.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드렸죠. 부동산은 사용의 권한인데 사용의 권한이 나한테만 있어야지 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용의 권한이 공판장, 뭐 구판장, 어린이 놀이터 있고 여러 사람에게 사용의 권한이 있다면 나한테는 수익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진흥지역에서도 딱 할 수 있는 거는 보면 개인으로 농업인의 주택 짓든지 아니면 농기계 수리센터 괜찮더라고. 146페이지에 보시면 영농여건 분리농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농지긴 농지지만은 농사를 안 지어도 되는 농지입니다. 농사를 안 지어도 되는 농지가 몇 개 있죠? 이사장님. 농사를 안 지어도 되는 농지가 몇 개 있죠? 뭐예요? 도시지역의 농지요? 그렇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 다음에 영농여건 분리농지.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런 농지는 농사를 안 지어도 되는. 농지는 농지인데 농사를 안 지어도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서는 띄어서 제출해야 되는데 한 뭐냐면은 영농 심사를 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농지 취득 자격증 없이 취득할 수 있는 농지가 있고 농지 취득 자격증을 띄어서 제출하게 해야 되는데 영농계획서 심사를 하지 않는 농지가 있다. 이 차이가 나는 거죠, 보면.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농사를 안 줘도 되기 때문에 그냥 농지 취득 자격증을 신청하면 영농계획서 심사를 하지 않고 그냥 해주는 그런 농지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뭐 보면은 영농여건 분리농지로 지정이 돼서 이런 농지를 사면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도 바로 해줄 수 있으니까 이런 건 또 우리는 이런 농지는 더 좋을 수 있는 농지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영농여건 분리농지 경사도 15도 읍면에 있는 농지 2헥타르 면지 뭐 농지에 접근이 어려운 농지 이렇게 여러 가지 농지에 있는 영농여건 분리농지입니다. 영농여건 분리농지인데도 거기에 불법 건축물이 있다고 해서 농지증을 안 해주는 경우가 가끔가다 있습니다. 이럴 때 제가 행정소송을 했다가 행정소송을 하는 동안에 취하시키는 바람에 소송비용만 들어갔는데 그냥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농지민원사를 집 가가지고 가져가서 담당자가 안 해주면 누구한테 가야 되죠? 검사실. 감사실에 가서 농지민원사 농림축산식에서 발행하는 이 농지민원사의 집에도 영농여건 분리농지가 있으면 이렇게 해주게끔 돼 있는데 저 담당자가 안 해주고 있다 하고 꼭 막바로 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해 보면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갖고 도로가 아까 임야가 있고 그 다음에 농지가 있고 그 다음에 공원이 있고 예. 공원에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건물 못 짓는다고 해서 공원 그러면 공원법에서 못 짓는다니까 이거는 지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냥 더 이상 얘기 공원은 그냥 못 짓는 걸로 해서 더 이상 얘기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다음번에 이제 이 초지는 농지가 아닙니다.
목장용지도 농지가 아닙니다. 초지는 따로 초지에 속하는 거고, 목장용지는 따로 목장용지입니다. 그러니까 초지를 농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목이 초지란 지목은 없습니다. 농지나 임야에 초지법 적용받는 초지라고 들어가는 것이 있을 때는 그 초지법이 적용된다는 얘기지, 지목 자체가 초지는 없습니다. 초지는 초지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겁니다. 그거는 초지는 농지나 임야에 초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고, 이번 주 목요일 날 10일 날인가요? 10일 날은 이제 강의를 하고, 그 다음 주 이제가 17일 날이 되는데, 17일 날은 휴강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17일 날에는 제주도에 우리 고산리에 경매로 낙찰을 받는 그 재판 날짜가 있어. 그날 16일 날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17일 날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날 강의를 하루 못하게 될 겁니다. 8월 달이 5주잖아요. 5주다 보니까, 3일, 10일, 24, 30일 이렇게 해서 4번을 하게끔 되면 딱 맞을 겁니다. 자, 안녕히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